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 돼가고 있죠. 특히 젊은 층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현재 있는 곳부터 함께 있는 사람, 하루 동안 자신의 일과를 낱낱이 보여주는 수준으로 기록해서 올리던데요. 이렇게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SNS지만 별뜻 없이 올린 글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빚기도 하고요. 특히 그 직장 상사가 이걸 보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SNS를 어떻게 활용할까?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SNS 디테일, SNS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인들도 이 SNS를 워낙 많이 하니까 대부분 아시지만 그래도 뭐 아직 SNS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념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국내에선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얼마 전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데프콘이라는 가수가 SNS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약자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한 단어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불특정 다수, 타인과 인맥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예전에는 만남이나 편지, 이메일, 전화를 통해서 교류를 했다면 요즘은 SNS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SNS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종류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작년 11월 국내 한 통신사가 실시한 SNS 사용자들의 사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사용 중인 SNS는 페이스북의 9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트위터와 카카오 스토리 순이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SNS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던가요?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예. 응답자의 75.3%가 현재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고요. 그렇죠. 예. SNS를 하는 목적은 인맥 관리가 38.6%고 일상 기록이 36.9%로 주를 이루었고요. 그 외 정보 수집이나 그냥 재미삼아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언제 SNS를 하냐라는 질문은 예. 업무 중 틈틈이가 45.7%로 가장 높았고요. 퇴근 시간 이후나 그 외는 출퇴근 시간에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SNS를 하고 그것도 업무 중에 틈틈이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업들은 네. 어떤 반응입니까? 직원들의 SNS 활동을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기업에서도 만만치 않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상사나 인사팀 직원, 임원들이 직접 직원들에게 친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럴 경우 직장 상사가 친구 신청을 하는데 수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 신청을 받아준 이후에는 직원들은 전처럼 편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개인적으로 하는 SNS에 직장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상담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사가 친구 신청했는데 이게 안 받아줄 수 없고 받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직장인 얘기처럼 당사자 입장에서만 보자면 SNS에 그 직장인이나 상사들이 개입하는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홍대리가 예. 야근하던 어느 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타 회사에 비해 직원 수가 적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연봉은 너무 적고 이젠 나도 편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고 싶다. 새로운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회사 사정이 뻔한 것이 다 알려져 이제는 아무도 오려하지 않고 와도 얼마 되지 않아 나가버린다. 그래서 나는 늘 막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홍대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어려워졌겠는데요. 우연히 홍대리의 SNS를 보게 된 인사팀장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회사도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쓴 글들이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대리와 같은 케이스들은 모든 회사에서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보와 의견이 공개될 수 있는 SNS라는 공간에 글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무슨 연예인 같은 분들도 SNS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실수가 벌어지던데 결국 남들이 다 들여다보는 일기장인데 네. 이런 SNS상에 글을 올릴 때 특별히 좀 피해야 될 얘기들 직장인들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회사와 관련된 내용과 기밀 정보, 사건, 루머 등 그 어떤 것들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예. 실제 해외에서는 SNS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군요. 예. 네,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들을 비방하는 내용이나요. 그 외 정치적 의견이나 성차별, 음란물, 욕설 등은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에이 차라리 그 SNS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간혹 회사와 개인용으로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방문한 곳, 먹은 음식,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사생활을 남기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계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자신의 관심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심사라든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직 같은 거를 할 때 SNS를 활용한다.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외국계 회사의 마케팅 임원으로 퇴사한 최상무님의 경우인데요. 예. 자신이 직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알리고 프로필의 경력사항을 상세히 업데이트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랬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꾸준하게 관심 있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고 예. 상무님의 경력사항을 보고 국내 중견 기업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전파력이 빠르고 강한 채널인 SNS를 필요한 정보와 사람들과의 소통 수단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여 홍보하고 인맥을 넓혀나가는 수단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직장인에게 SNS는 양날의 칼이더군요. 한쪽 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디테일, 오늘은 SNS 활용 디테일을 배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